예, 우리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현지 점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귀국을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현장 시찰 관련해서 유국희 시찰 단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계획에 저희들이 관련된 설비들은 다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질의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에서는 성실하게 저희들 그 안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질의에 답변을 해줬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많이 해준다고 답을 해줬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질의도 했고 자료 요청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쿄전력 측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가서 한 일정을 쭉 보면서 그나마 방향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첫째는 유국희 단장이라는 분의 직책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전문가로서 앞에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일본이 방류 계획을 발표했던 2021년 8월부터 전문가로서 일본 친구들은 어떻게 저걸 처리하려는 의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의심.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찰의 주요 항목으로 잡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전문가로서 일본이 어떻게 하자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갔던데 그죠.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전문가의 눈으로 21명이 가서 본 거죠. 예. 자, 그걸 알프스에서 봤다. 그러면 그 다음은 알프스에서 처리한 걸 어떻게 제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이튿날 간 게 뭐죠? 방사능 분석 실험을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종별 전 처리 과정과 분석 방법을 살펴봤다 돼 있고 또 하나는 분석 인원과 역량을 점검했다. 도대체 일본 원전에서 몇 명이나 붙어서 이걸 하고 있느냐를 전문가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알프스 처리 전후에 64개 핵종 농도에 관한 원자료, 로데이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프스 처리 전과 후에 64개 핵종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핵종의 농도에 관한 로데이터를 일본 측으로 다 받았다. 이것을 나중에 분석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자 알프스 시설이 잘 흘러내는지를 봤고 그 후에 처리되는 과정도 살펴봤다. 유일하게 안 빠진 거는 뭐냐? 치료 채취를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안 했다는 부분은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IAEA가 세 차례 채취를 해야 돼. 3번. IAEA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준 게 아니라 IAEA 전문가들이 가서 3번 채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가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예. 3개를, 3종류를. 그러니까 직접 채취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리고 IAEA가 채취한 그 시료가 이번에 바로 거기에 우리가 본 그 시설에 들어가 있더라. 예. 시설이더라. 예. 하는 점을 미뤄본다면 의문이 상당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는 건 맞다. 결론은 모르겠어요. 예, 결론을 모르시겠다고 하셨고. 자, 사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시찰단 파견이 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면제부를 줄 수 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실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찰단을 처음에 합의를 했을 때부터 예. 왜 도대체 이런 시찰단을 합의했느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고가 후쿠시마에서 났을 때 그 직후에 우리나라가 바로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산물은 물론 들어가고요. 농수산물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한 데 대해서 WTO에 일본 측이 제소를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것은 안전에 관한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권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겼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사안이 시찰단이 쭉 진행이 돼가지고 시찰단이 별 문제가 없거나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것만 해소되면 뭐 동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유연한 결론을 내릴 경우 즉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농산물, 수산물 금수 조치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제소가 됐을 때 WTO가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금수 우리 손을 들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시찰단이 갔을 때 일본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풀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풀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찰단 합의에 일단 한일 정상이 합의를 하는 순간 이것은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자,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찰단이 발표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조건으로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예. 뭐 우리가 결론을 공식으로 듣기까지는 뭐라고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시찰단에 합의를 하고 지금 시찰단을 밀행성으로 이렇게 명단도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을 밀행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4박 5일을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자꾸 뭔가 일본 쪽의 얘기를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고 엄청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 각 기관들이 저는 전략 전술적으로 잘못하고 있고요. 그 앨리슨 그 옥스퍼드 교수, 명예 교수를 데려와 가지고 한 얘기, 그리고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자고 하는 국힘당의 여러 가지 몸짓이 저는 국민들의 의심이나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찰 결과와 그리고 수산물 수입 재개는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시찰 결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전문가적 평가가 일본 가서 딱 본 결과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절차를 일본이 국제 절차를 잘 지켰다. 과학적 절차를 잘 지켜서 방류하는 걸로 결정이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수산물 수입 재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다시 들어오는 문제는 별도 문제.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미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놓은 마당에 바로 풀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게 지금 4, 5년 후에 우리나라로 제주도 받으러 온다 하니 그 전에 어디를 가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다 한번 미국 사람들이 그 스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보고 전 세계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저 3, 4년 후에 여론을 봐서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연결 지을 이유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오염수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죄다. 뭐 정부 산하기관 네. 그런 준 공무원들이죠. 그분들이 이미 정부가 원하는 결론에 상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것이에요.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기 이전에 시찰단부터 한번 먹어보고 진짜요? 그 전에 대통령 내외부터 먹어보시고 대통령 시찰단 국회의원님들 이분들부터 국민들 앞에 시험 행사를 하십시오. 그럼 저도 마시겠습니다. 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알프스 검증한 결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에 참여했고 또 검증했던 것을 부정하면서 어민들을 사지로 넣고 있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 일본이 왜 돈 들여가지고 바다로 버립니까?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세 차례 채취를 했어요. 팩트에 정반대되는 이런 거짓 선동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뭐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대통령부터 시음하라. 자, 이런 좀 거친 말까지 나오는데, 자,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생수로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첫째는 저게 준정부 기관 사람들이라서 현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그걸 낼 것이다. 그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라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뭐 몇 년 후에 정권이 어찌될지 모르는 마당에 여기서 내가 무슨 소리 들어가지고 할 거야라고 판단한다면 다른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 준공무원이긴 하지만 전문가 집에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많이 갔습니까? KIN의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소속 과학자들이 19명이 21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과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를 세출해서 보냈는데 이분들을 말을 안 믿는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 그러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공무원들, 저 과학자를 안 믿는다면. 두 번째는 국민도 국회의원도 몰모터가 되면 안 돼요.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근데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다고 식수로 마셔도 된다고 주장하는 거 국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뭐냐를 지금 따지는 단계잖아요. 영국분 한 분이 와가지고 오바해가지고 마셔도 된다는 뭐 명예교수란 그분이 뭐 어떤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거지 우리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마치 마케팅하는 사람처럼 영업사원이니까 물 좀 먼저 마셔봐라. 그럼 우리가 마셔줄게. 이거는 접근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선동적인 접근 방법이다. 저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단을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공개하겠지만 자 우리 21명이 누가 간다 그러면은 옛날 조선시대 때 선조 때 사신 갔다 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공 준비를 하고 있냐 안 하니 갈라졌던 그 대목 생각 안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완전히 아주 좌표가 찍히면 엉망이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민간을 왜 안 끼워 넣느냐 정부 준공무원들을 보냈느냐 민간 단체 끼우면 나중에 다 어떤 소리 할 것인지를 우리 경험적으로 다 본 마당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거다. 또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찰단 잘못하면은 오염수 테러에 공범됩니다라고 제1야당 대표가 겁을 줬는데 21명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말이 좀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뭐 깔끔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려고 뭐 대통령도 마시라 국회의원도 마시라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뭐 정치적 방식으로서는 알아듣겠는데 좀 굉장히 선동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도달해도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의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오염수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는 이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는 건데 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넘어와서 민주당의 태도는 달라지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 당시에 내부 토의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활발하게 얘기를 했던 것은 맞고요. 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 당시에 국회에 와서 그런 비슷한 얘기까지 공식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여야가 바뀌면서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뭐 희화하면서 마루타 뭐 얘기하는 것도 저는 뭐 찬성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국힘당도 뭐 무슨 앨리슨 교수니 처리수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문제는요. 일본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일본의 사고가 난 만큼 여야가 합체해가지고 일본이 방류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야죠. 일본에 지금 책임져야 될 문제를 여야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를 또 입장을 바꿔가면서 입장을 지금 180도 바꿨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찰단에 합의한 것부터가 일본의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졌고 이렇게 되면은요. 계속 여야가 싸우면서 결국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개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길로 지금 그 트랙에 올라탔어요. 이건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뭔가 판단을 잘못했고요. 지금 여야도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요. 한 목소리로 가야 됩니다. 방류 금지 내지는 전 세계 여론을 업어가지고 지금 대만도 갔다 왔고 태평양 도서국도 갔다 왔는데 결론은 태평양 도서국은 방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대만은 아직 결론을 내고 있지 않지만 대만도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만 시찰단을 보내가지고 검증단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하는 얘기를 해서
일본의 편을 들어주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여야가 지금 뒤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야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한 목소리로 방류 금지의 목소리를 내야지 이렇게 가면은 이건 뭐 후쿠시마 농수산물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신 의원님. 여야가 방류 한 목소리로 방류 금지 목소리를 내야 돼. 우리 정부도 방류 금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사건이 아주 거대한 지진 때문에 일이 터졌었는데 그때 그 이후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제시하고 가장 최인적국으로서 입장을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예. 일본 입장에서도 과학적인 기준이나 자기들의 경제성을 따져서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름 판단해서 한다고 결정을 했고 그것을 의뢰하고 검증을 의뢰한 게 어떻게 보면 IAEA에 맡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를 제대로 하는지를 국제적으로 봐주세요라고 했던 게 IAEA고 그게 2021년부터 나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어도 최소한 2020년 내지 21년 정도의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낌새를 눈치채고 선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대응했더라면 적어도 중국, 대만 정도와는 방법이 있을 수 몰라 지금은 때가 늦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